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리그왕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으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올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이적시장, 리그왕 최고의 선수들이라며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프랑스 무대에 합류한 선수 중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했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시즌이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인 선수를 영입해 최고의 성과를 낸 선수를 분석할 시간이다. 매체는 첫 번째로 PSG의 영입을 평가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선수는 리카 에르난데스였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리카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회복 중이었기에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며 리카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중원의 이강인이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역곡선을 그렸다. 처음 부상을 입고 교체 출전에 그치기도 했던 그는 아시안게임으로 결장했었는데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2,200만 유로 약 312억 원의 이적료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며 이강인이 자신의 활약으로 이미 이적료 가치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이미 올 시즌 합류 직후 부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아시안게임과 10월 A매치 기간 이후 리그에서는 꾸준히 엔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선발로 출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10월 당시 복귀 첫 경기였던 스트라스부르전에 선발로 나서며 몸 상태를 점검했고 브레스트전에서는 선발 출전과 더불어 리그왕 첫 공격 포인트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은 킬리안 은바페의 골을 도우며 리그 첫 도움을 적립했습니다.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몽펠리에전에서는 팀의 대승을 이끄는 선제 결승골을 넣어 리그왕 득점까지 신고했습니다. 리그에서만큼은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의 선발 기용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리그왕 2주의 팀에도 2주 연속 뽑혔습니다. 브레스트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10라운드 2주의 팀에 선정됐던 이강인은 이번 11라운드에서도 몽펠리에전 결승골을 바탕으로 활약을 인정받으며 2주 연속 2주의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리그왕 공식 사무국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지난 몽펠리에전에서 놀라운 골로 이번 시즌 PSG 선수단에서 자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3, 4차전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했지만 활약은 이어졌는데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PSG 소속 첫 득점을 신고했으며 직전 AC 밀란과의 4차전에서는 골대를 강타하는 슈팅으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이강인의 번뜩인 만큼은 확실히 빛났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에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몸이 무거운 이유를 우승권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이후로 몸이 올라오도록 맞췄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날 곤살로 하무스를 교체하며 이강인은 폴스9으로 기용해 은바페의 움직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엔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은 한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이강인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면서 이강인은 이미 훈련할 때도 날 놀라게 한 선수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같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며 재능 넘치는 이강인을 지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푼 메르카토, RMC 등 언론들은 일제히 이강인 9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프랑스 PSG 토크는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 9번을 실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곤살로 하무스를 제외시키고 이강인을 9번의 선택지로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엘리케가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강인이 PSG 폴스나인 1순위로 떠오를 수 있다. 프랑스의 컬처 PSG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는 이강인의 좋은 활약을 앞세워 엘리케게 이강인을 9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전략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하무스가 강등되고 랑달콜로 무안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엘리케는 이들을 희생시키고 이강인은 9번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킬리안 은바페와 우스만 덴벨레의 조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강인을 최전방에 배치할 수 있다. 랭스전에서도 이강인이 최전방에 배치된 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의 좋은 경기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강인은 은바페에 더 많은 기동성을 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온제몬디알은 이강인, 은바페 중심으로 한 전술적 혁명이 필요하다. 엘리케는 이강인, 은바페 듀오를 부각시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랭스전에서 하무스가 부진한 사이 이강인이 실제로 9번의 역할을 했다. 이 장면을 몇 주 안에 다시 볼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이강인이 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체들이 이강인과 함께 9번 역할을 놓고 경쟁할 선수로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엘리케의 스페인 대표팀에서 폴스나인 역할을 잘 수행하며 주전 공격수로도 좋은 활약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은바페로 인해 팀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드필더진부터 공격진까지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폴스나인 전술로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폴스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폴스나인은 가짜 공격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지만 득점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의 역할과 유사한 공격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시스트를 쌓는 일 역시 폴스9의 주 임무가 아닙니다. 예전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는 폴스9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폴스9은 빌드업 플레이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다른 공격수들의 조력자입니다. 이 선수들은 전통적인 9번 선수의 시작점인 필드 최전방을 점령하지만 볼을 점유하는 중에는 뒤로 빠져 사실상의 추가 미드필더가 됩니다. 이 선수들은 중앙에서 볼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드필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상대 센터백을 포지션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돕습니다. 효율적인 폴스9은 그렇게 공격적인 마인드의 팀원들을 위한 빈틈을 만듭니다. 폴스9 역할의 핵심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인데 이는 포지션 사이에서 볼을 받기 위해 상대 중앙 수비수들과 거리를 벌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깊은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에게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미드필드까지 스트라이커를 쫓느냐 아니면 상대를 놔주고 포지션을 지키느냐라는 까다로운 딜레마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강인이 최전방에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은바페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패스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면 공격 포인트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바페의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익숙한 오른쪽 윙포워드가 가장 베스트겠지만 프랑스 컬렉션인 덴벨레와 무아니가 가장 첫 번째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자리에서 뛰게 하는 것 같은데요. 왼쪽 미드필더가 나을지 폴스9이 나을지. 폴스9 위치에서 예전의 메시처럼 중앙에서 한 칸 내려와서 프리롤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플레이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